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82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11시 4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는 2.2% 정도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루미마이크로 시절부터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이 뭘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매일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항상 제 관점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일단은 이제 지난 9월달, 10월달에 이런 상승이 나왔던 거는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인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 609억 원 정도를 주고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라고 하는 의약품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을 하나를 인수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돼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던 모습이었고요. 이 비보존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는 볼티아와 비보존입니다. 볼티아와 이제 비보존인데, 이 비보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비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 거죠. 그러면서 신약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 비보존이 신약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 생산된 약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비보존 헬스케어가 하는 하나의 종합 제약사로서의 지금 이제 탈바꿈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한 2,80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 좀 완전 소형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중형주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들,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따라서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외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오는 종목은 시장의 흐름과도 연동해서 잘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외인들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세력들, 이런 애들에 의해서 주가의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보존 헬스케어를 참 보시면 딱히 투신들, 연기금들 깔끔하죠. 들어오질 않아요. 얘네들 들어온다고 해도 이 상승 흐름 속에서 단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라는 거, 하루 들어왔다 하루 나가고 하루 들어왔다 하루 나가는 단타로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좀 샀는데 여전히 좀 많이 사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물량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단타의 관점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뭔가 이슈 딱 터져서 주가 뛰는 순간 다 팔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외인들의 수급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얘네들도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좀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한 10만 주 정도가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매수를 잡아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얘네들도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들어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의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바닥권이죠. 근데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승이 나왔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상승이 나왔다가도 원점으로, 상승 나오고 원점으로, 상승 나오고 원점으로, 상승 나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흐름들이 매번 반복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이 나올 때는 항상 이슈가 붙는다라는 점을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상한가 갔을 때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라는 곳을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간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슈가 있어야지만 간다. 시장이 잘 간다고 해서 가는 종목이 아니고 이슈가 있을 때만 거기에 반응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위로 가면 최대한 2,650원 정도의 저항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로는 1,900원 내지 1,8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깨지고 내려가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800원, 1,900원대가 지켜지는 한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800원, 1,900원이 지켜지는 한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을 해서 한 1,950원대, 60원대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종목이 하락한 거는 사실 뭐 오늘 종목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시장 전반의 하락 영향이 크다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지금 주가나 이런 것들이 5일선 아래에 있죠. 5일선과 11선 아래에 단기 하방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하락폭이나 이런 것들이 장중에 좀 심화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1,900원대, 1,800원대로 진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는 이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나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전에 설명을 드렸죠. 비보존 헬스케어 비마약성 진통제 국내 임상 3상을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12월 7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수술 후 통증을 적응증으로 하는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제출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7일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심사를 하고 이제 하는데 한 30일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좀 더 걸리는 것도 있고 좀 덜 걸리는 것도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한 30일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1월 초 정도 내지 중순에는 이 계획서 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됐던 뭐 거절이 됐던 보류가 됐던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 주나 뭐 이렇게 1월 중에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게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이슈가 있을 때 반응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에는 적게는 뭐 10%에서 뭐 많게는 20% 정도의 상승의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 1월 중에 이번 1월 중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슈를 기다리는 가운데 지금 박스권 하단에 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이 종목에 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박스권으로 가고 있다라고 누차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1,800원, 1,900원 자리는 매수의 자리로 볼 수 있고 올라갔을 때는 최대 2,650원이 매도의 자리다라고 봐요. 물론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를 이제 매도에 올라갈 때 최대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때도 사실 별 이슈 없는데 주가는 상승했고요. 이슈가 없는데도 상승을 했다는 건 이 종목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달렸고 올라가면서 윗꼬리, 올라가면서 윗꼬리인데 이런 캔들 하나하나에 상승할 때만 거래가 붙는다는 이런 점은 하나의 매집 거래량 또는 매집 캔들로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박스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하나의 매집 캔들로서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또다시 박스권 하단이 온다면은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슈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빠져서 주가가 좀 흔들리기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 주가는 다시금 이런 이슈 속에서 돌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그냥 박스권 안에 가둬놓고 올렸다 내렸다가 반복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1,900원, 1,8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는 저런 이슈를 기다리면서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런 구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반등이 나온다면 뭐 한 10에서 20% 나왔을 때 그때 좀 대응의 관점으로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락하는데도 거래량이 없고 상승하는데도 거래량이 없고 하락하는데도 거래량이 없다면 거래 없는 그 상승과 하락에 큰 의미는 없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하나의 큰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서 이 비보존 헬스케어가 지난번에 신청해놨던 오피란제린의 임상 3상 이 부분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나오는지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9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했을 때에는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실시간 댓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